안녕하세요, 이순유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원래 오늘 저번이랑 똑같은 옷 입고 찍으려다가 너무 계속 반복되는 옷인 것 같아서 다른 옷으로 바꿔 입었고, 오늘은 외모 정병에서 벗어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외모 정병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됐고요. 여리여리한 청순미를 위해서 꼭 해야 할 것, 필라테스, 발레, 이런 컨텐츠를 보면서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추구미가 분명 있긴 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본연의 자기의 아름다움을 감추고 똑같은 미의 기준을 쫓아가려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더라. 근데 이거 정말 비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고요. 바로 첫 번째, 거울 보지 않기입니다. 특히 거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행동 금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소셜 플랫폼, 인스타, 유튜브, 틱톡 같은 데에서 아주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사소한 흠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라 함은 어쩔 수 없이 완벽할 수가 없고 AI 캐릭터가 아닌 이상 거울을 들여다보면 모공도 보일 수 있고 여드름도 보일 수 있고 어떤 흔적, 기미, 죽은 게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고치려고 들면 끝도 없어요. 그렇게 외모 정병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자기 생각에 너무 확신을 가진 채 말하는 말투가 의아하다. 네가 누구길래 그렇게 확신을 가진 채 이야기하냐? 라는 말을 하던데 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투로 본인이 영상을 찍으시면 돼요. 저는 그런 스타일인 거고 또 제가 확신을 갖는 저만의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저의 영상 속에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랑 비슷한 건데 기본 카메라로 셀카 찍지 않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뷰티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예인도 아니고 실물이랑 달라서 욕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때 그 성형의 트렌드가 자기 어플로 찍은 사진 들고 가서 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믿고 살면 돼요. 그렇게 믿고 살면 본인이 어느 순간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사람은 전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또 바뀌어 나갑니다. 점점. 더불어서 기본 카메라로 찍은 게 절대 실물을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 카메라로 찍은 것이 본인의 실물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보다 밖에서 보면, 실물로 보면 훨씬 예쁜 친구들이 카메라로만 담으면 되게 그 실물을 못 담을 때가 많은 거를 확실히 느끼거든요. 내가 좀 예쁘게 나와서 필터 낀 걸로 찍겠다는데 어때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필터 낀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 인스타 가서 본인 인스타랑 비교하지 않기.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그 인스타 속에 만들어져 있는 그 이미지, 특히 인플루언서들의 이미지들은 아주 실제와 거리가 멀어요. 아주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보다 더 예뻐 보이는 거고, 연예인들은 그냥 실물로 혹은 카메라로, 방송 카메라로, 필터 없는 카메라로도 많이 담기고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 수준에서 인플루언서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실물을 실제로 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스타 속에 갇혀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예쁘지? 이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시간 낭비입니다. 생각보다 인플루언서들 중에 외모 정병 있는 사람들 되게 많고, 본인의 한 피드를 장식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아주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본인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어떤 감성적인 피드, 본인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포토샵 할지를 아주 잘 아는 데에 특화된 전문 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이제 그 기술을 익혀서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그러면 하시면 되죠. 그렇다고 본인의 외모를 어떻게 바꾸셔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냥 내가 좀 더 최상의 예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자기 개발하는 거야, 그런 것까지 외모 정병이라고 할 순 없지 않아? 라고 하시면 네, 맞습니다. 베스트 버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그거는 정말 건강한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선이 아주 미묘하다는 거예요. 외모 정병과 자기 개발의 그 선이 아주 미묘해요. 그래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제가 한 5가지만 딱 드려볼게요. 이 중에 3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외모정병입니다. 외모정병 체크리스트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형과 관련한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나 눈 여기 해야 될 것 같아. 나 언젠가 눈 밑 지방 이식 수술해야지. 나 코 어떻게 해야지. 나 입술에 필러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찍은 사진 속의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나의 어떤 얼굴 부위를 고쳤을 때 더 나아질지를 시뮬레이션 한다. 뭐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하거나 혹은 같이 단체 사진 속에서 나를 찾아보고 나의 목의 비율이라든지 나의 얼굴의 비율이라든지 나의 눈, 코, 입의 비율을 막 생각해 가면서 본인이 마치 성형외과 상담 실장인 것처럼 따져서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거죠. 세 번째, 남한테서 예쁘다는 소리를 못 들으면 내가 못생겼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딜 가든 나 오늘 예뻐? 라는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상대방을 계속 칭찬한다든지 너 오늘 되게 예쁘다 이렇게 하고 칭찬을 기다린다든지 근데 남이 그런 칭찬 안 해줬을 때 서운해하는 내 자신을 바라본다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네 번째, 본인이 외모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지 않은데 본인의 수입의 20% 이상 외모 관리에 돈을 쓴다. 외모 정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만의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반박하셔도 되고요. 저도 이제 외모 정병에 걸려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로 밥 벌어먹고 살지 않는데 한 달에 몇백씩 쓴다. 요거는 조금 과한 거죠. 저는 약간 외모 정병과는 다르게 좀 건강 염려증이 되게 심했어가지고 한 달에 막 진짜 1,000만 원씩 써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정신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건강 염려증도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외모 정병이니까 외모에 막 그렇게까지 큰 돈을 이때까지 써본 적은 없는데 피부과에 한번 1,000만 원 써본 적은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성형을 해본 적은 일절 없고. 그런데 이제 외모를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그 비용이 본인 소득이나 월급 대비 20%가 넘어간다 하면은 그거는 조금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본인의 어떤 성형이나 시술을 위해 돈을 최소 6개월 이상 모아본 적이 있다. 혹은 모으고 있다. 자, 요거 외모 정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트랜스젠더나 아주 꼭 자기의 자아 정체성 때문에라도 성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그 목돈을 모아가면서까지 본인의 외모를 바꾼다? 그거 외모 정병입니다. 생각해보면 외모로 돈을 벌어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연예인들도 사실은 외모로 벌어먹고 살지 않아요. 그들이 추는 춤, 노래 혹은 아우라, 뭐 언변, 유머 감각 이런 것들로 먹고 사는 거지 사실 외모는 정말 한 20% 정도? 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외모로 벌어먹고 사는 연예인들도. 특히 근데 그런 외모에 엄격함을 부여하는 여자 연예인들은 요즘 들어서 그 다양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되게 엄격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 잣대를. 근데 그런 잣대를 들이미는 이유는 그거 말고 외모 말고 다른 재능을 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재능이나 다른 매력이 그것을 커버할 만큼 있다면 외모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걸 키워야 하지 외모 자체를 뜯어고칠 필요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외모 정병 벗어나는 방법. 다른 사람들 기억해보기.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갔을 때, 지하철 탔을 때, 버스를 탔을 때, 차 타고 지나갈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내일은 무슨 색을 칠했었는지, 그들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다 기억하나요? 아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실걸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죠. 근데 남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케이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근데 그거를 위해서 수천만 원 이상 들이고 내 목숨까지 혹은 그 이후의 부작용까지 감내할 만큼 그게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또한 타인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만족을 위한 거라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옷이나 메이크업이나 혹은 이미지 컨설팅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외모 정병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두 눈이 밖으로 달려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기 입니다. 내가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내가 무언가 예쁘게 느껴지지 않다면 그 답은 내 안에 있지 나의 외부 모습을 바꾼다고 그 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외모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할 때가 많죠. 특히 뭐 세일즈 직업이라든지 밖에서 홍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외모가 참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하필 여자들은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옷을 예쁘게 입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고 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소득의 편차가 크지 않대요. 근데 이런 통계가 나온 이유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일즈와 같은 사람을 설득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매력도가 그 세일즈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직업들 있죠. 오히려 뭐 죄수를 담당하는 교도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쁜 외모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직업 평판이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해요. 직업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 뷰티 자체를 선망하는 사람들의 본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 적당히가 되게 중요하다. 외모 정병까지 가시면 너무너무 본인에게도 해롭고 너무 돈 낭비,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우리 이건 껍데기일 뿐이잖아요. 단순히 껍데기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은 충분히 하시되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끼려왔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바이.